2003년 가을, 청주에 위치한 양업고등학교 교실. 각양각색의 머리 스타일, 옷차림과 행동. 여느 고등학교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아이들이 앉아있는 낯선 교실 풍경이다. 특강엔 관심이 없는 듯 잡담을 하고 만화책을 읽고 문자를 보내고 졸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야속하기도 하련만 황용현 신부는 싫은 내색 없이 자신이 준비해간 특강에 열심이다. 중국 땅에다가 20만 평 땅을 중국 정부로부터 50년간 빌렸어요. 낯선 선생님의 특강이 어색해서일까,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것은 노래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내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황신부의 노래 부르는 표정에도 한결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하지만 많고 많은 노래 중에 왜 반갑습니다일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도 많을 텐데 말이다. 통일의 꿈을 안고 떠나는 황용현 바오로 신부와 개성 넘치는 청주 양업고등학교 아이들과의 6박 7일간의 길고도 짧은 여정이 펼쳐진다. 가을 햇살이 서서히 세상을 깨우는 공항의 아침. 공항엔 청주 양업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줄로 자신의 짐을 들고 공항 안으로 들어선다. 짐을 싣기 위해 서 있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교실에서 보지 못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출국 수습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사이로 황용현 신부의 모습이 보여진다. 아침부터 아이들과 황 신부는 어딜 가는 것일까? 학생들과 함께 중국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수확해서 북한에 보내주는 그런 행사와 함께 학생들한테 그 조국의 혹은 민족의 동포의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 아이들 환전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화장실. 워낙에 개성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아이들이기에 선생님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아이들 통제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을 가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학생들은 일단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왕 같이 떠난 거니까 감자도 캐서 정말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도 줄 수 있고, 또 독립여행지도 운동지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백두산도 올라가는 그런 여정들이 아이들이 정말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끝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지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는 것일까?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는 조용하다. 한국에서 2시간쯤 지나 가을 하늘 아래로 보여지는 중국은 한국의 농촌 풍경과도 흡사하다. 드디어 중국 도착. 오는 동안 피곤하기도 하련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표정은 걱정과는 달리 밝은 모습들이다. 처음으로 와본 중국이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보다 좀 환경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냥 또 시설 같은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공항도 공항답지도 않고 그냥 좀 색달라서 좀 재밌긴 재밌는데요. 아직 이제 6박 7일 아직 1일도 안 지냈으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감자밭이 있는 팔가자로 향하기 위해 아이들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관광버스에 오른다. 가는 동안 중국 관광버스에 흐르는 한국의 성인가요. 말로만 듣던 한류 열풍을 느낄 수 있어 흐뭇하다.
갖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긴 여정을 마치고 황신부와 아이들이 늦은 밤에야 도착한 곳은 화룡시 팔가제에 위치한 허름한 호텔이다. 110호 가서 짐 아이들은 방 배정을 마치고 힘들게 방 안으로 들어선다. 방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없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샤워도 못 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이 안 통해갖고요. 지금 뭐 진짜 바디랭귀지로 했었는데요. 아주 언어 소통 안 되는 게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네. 도착 첫날부터 불편함을 토로하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보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깊어갔다. 중국에서 맞는 첫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 중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잘 먹어야 힘을 낼 텐데. 대충대충 먹는 것이 걱정이다. 오늘은 이제 산에 우리 농장에 가서 아이들 감자 수확을 할 거예요. 이미 기계가 캐놓은 것을 이제 선별해서 푸대에다 담는 거죠. 황신부와 아이들은 하나둘 버스에 올라 20여 분 거리의 감자 농장으로 향한다. 그래요? 5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저 짐들 다들 챙기고 물 누구든 들고 나와야지. 저 물을. 길이 좋지 않아 농장까지 오르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야만 했다. 물과 간단한 새참을 챙겨 감자 농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농장에 도착한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팔가자 상남촌에 위치한 20만 평의 감자 농장. 이곳은 황신부가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던 중 우연히 탈북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북한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식량난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는 중국으로 발길을 옮겨 중국 정부에게 땅을 50년간 임대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감자 농사에 집착하는 황신부를 이해하지 못했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감자 식량을 지원한다고 농사를 한다면 어떤 농사를 지을까? 뭐 그걸 물론 생각도 했죠. 그런데 감자는 이게 그 구황작물로서 굶주린 사람들한테 완전 식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요. 농사는 솔직한 것이고 뿌린 대로 걷는다고 했던가. 농부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다. 하지만 황신부가 여느 농부와 다른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한민족 한 핏줄로서 북한 동포를 도와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자신이 겪는 손해에도 마다하지 않고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에도 꿋꿋이 일어나는 황신부를 지켜본 조선족 동포들은 그를 오뚜기 신부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감자 농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 푸른 물결이 흐르는 넓은 들판에 새하얀 감자꽃이 활짝 피어 백설의 운치를 느끼게 하는 감자밭. 하얀 눈꽃이 사라지고 가을 땅 깊은 곳에 숨쉬고 있는 감자가 북한 주민에게 생명의 원천수로 탄생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풍년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힘찬 트랙터의 엔진음이 넓은 들판의 고요를 흔든다.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감자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오늘 그러면 이 저쪽하고 여기만 이쪽만 수확해도? 네. 그런데 상남촌 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황신부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하다. 해마다 뭐 작황이 들쑥날쑥하니까. 올해는 어떤 것 같아요? 올해는 금년에는 이 연변 쪽에 천재지변 때문에 이제 전체 농사 수확량이 60% 감산이라고 그래요. 공식 통계가. 그러니까 평년작에 40%밖에 수확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건 뭐 우리 농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이 면적 같으면 농사를 잘 지면 2,000톤 정도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00톤도 안 되고 지금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감자는 특별히 그 물에 약하기 때문에 지난 8월 9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한 400~5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 감자가 좀 많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모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은 이건 아주 뭐 작황의 형편에서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 농장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딴 데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네. 내년에는 농사도 잘 져야겠지만 하느님이 잘 도와주셔야지. 8, 9월 내린 비로 인해 올 감자 작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다. 하지만 황 신부에겐 걱정도 잠깐의 사치일 뿐이다. 여러분들 꽁알 보셨어요? 꽁알? 꽁알 못 봤어요? 계란 중에 제일 작은 계란은 얼마만 할까요? 아니 메추리알을 갖고는 안 되고 메추리알보다는 커야 되고 제가 여기 손에 잡고 있는 게 감자 고르는 방법과 감자를 자루에 담아 먹는 설명을 듣는 아이들 표정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하늘 위로 흐르는 구름 사이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하던데 하물며 농사일이라고는 처음 해보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할 거라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적당한 크기의 감자를 자루에 담는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 역시 처음 해보는 아이들에게는 버겁기만 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손놀림은 서서히 익숙해져 간다. 감자를 담은 자루도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의 얼굴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아름답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 일하는 아이. 혼자 흙먼지를 맡으며 열심히 감자를 담는 아이. 한쪽에서 묵묵히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아이. 모두가 대견스럽고 기특하기만 하다. 그냥 뭐 저도 맨 처음에 북한 이거 감자 캐러 온다고 해서 안 오려고 했는데요. 부모님도 그냥 평생에 한번 이렇게 북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줄 일이 몇 번이나 있겠냐고 해서 보내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 손으로 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뿌듯하고 좋죠. 봉사활동 하더라도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 특성상 이제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봉사활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외모만큼이나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모습이 황 신부는 외로운 자신과 비슷하기에 아이들과 이런 여정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실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그동안 뭐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준 양반들이 있었죠. 좋은 일을 하면은 뭐 뜻이 함께 모여질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년엔 또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지만 이거 뭐 중국 정부한테 50년간 빌린 걸 그냥 묵힌다는 건 또 그렇고 어디 가서 또 빚을 내서라도 시작해보고 공감하는 양반들이 있으면 또 해나가고 그래야지 뭐. 홀로 통일에 대한 작은 염원의 빛을 가지고 출발해 외로운 등대와 같은 황 신부. 오늘따라 그의 작은 어깨는 무거워 보인다. 감자밭 한쪽에선 또 다른 일거리가 한창이다. 아이들에게 점심을 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들. 그래 선물만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그거 현관에 아주머니를 돕겠다고 나선 아이. 녀석 제법 어머니를 도운 솜씨다. 마당 한쪽에선 밥 지을 때 필요한 장작 배기에 아이들이 신이 나 있다. 처음 해보는 도끼질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듯 열심이다. 그런데 장작을 패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그래도 아이들이 잘라놓은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드는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 아이들도 피곤하련만 음식을 만드는데 팔을 걷어 올리고 나섰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설프다. 우리는 한국 수녀님들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수녀님들 의해서 여기로 오게 되는데 같은 동포끼리 학생들이 견학 온다거나 또 부모 심정 마음으로서 머나먼 타국에서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하는데 우리 이런 제 중국 땅에서 그만한 봉사 사업을 할 수 없겠는가 하여 이리 와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있게 먹게 해주려고. 예, 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입맛이 있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해왔습니다. 북에서 제 사람 말하는 게 편안하지. 만두도 만들고 아주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는 아이들은 너무 즐겁다. 만두만 밥은 없고. 만두 처음 드셔봐요? 아 예? 아 정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아 같이 손잡고 가고 싶다. 손잡고 가고 싶다. 한국에? 네, 진짜 손잡고 한국에 막 같이 가서 막 여러 가지 구경시켜드리고도 싶고 되게 슬프실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힘내시고 항상 웃으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저라면 진짜 절대 못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선족이라 그러면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죠. 그냥 솔직히 진짜 관심도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것에 대해 그런 자세한 그런 상식 같은 것도 몰랐고 그냥 그분 그냥 뭐 그럭저럭 살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저 가난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냥 좀 형식적인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직접 피부로 닿아보니까요.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친척 같기도 하고 저 손잡고 같이 가고 싶어요 한국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속 깊은 아이의 말 속에서 끈끈한 공포애가 느껴진다. 아들딸과 같은 아이들에게 해줄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가 되어가던 즈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이 돌아왔다. 시장이고 반찬이라 했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밭으로 나온 아이들. 오전에 일했던 노하우가 쌓인 탓인지 일의 속도가 참으로 빠르다. 이렇게 감자밭에서의 첫날은 가을 석양의 아름다움과 함께 지나갔다. 감자밭에서 맞는 둘째 날, 화창한 가을 날씨를 안고 황신부와 아이들은 오늘도 감자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 지금 뭐 산출량이 얼마인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 100톤 정도 모을 수 있으려나.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하는 거 봐야 알겠어요. 감자 수확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밝게 웃는 황신부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열심히 감자밭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 감자 자루수가 점점 늘어만 간다. 사실 감자를 캐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다. 트랙터와 경운기가 캐어놓은 감자를 주워 담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하는 일인 것이다. 기계로 감자를 캐다 보니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기계가 그러니 그것도 기계가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조금 더 바짝 말르면 쓸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 정도면 아직 물이 있어서 물기가 있는 걸 집어넣으면 상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났어도 바짝 말랐으면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어린애는 한 끼는 먹겠네. 커다란 감자를 기계가 핥히고 간 상처에 속상해하는 황신부의 이런 마음을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썩으면 안 되고 상처 난 거
상처난 부분이 바짝 말랐다. 그러면 괜찮지. 상처난 부분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2대밖에 없는 농기계라도 없었더라면 사실 감자를 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기계에 상처난 감자에 속상해 있던 황 신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20만 평이라는) 넓은 감자 농장을 경운기 한 대와 트랙터 한 대로 감자를 다 캐어낸다는 것은 역시나 기계에게도 무리였던 것이다. 쉴 틈 없이 돌린 경운기가 설상가상으로 고장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막 들어가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럼 아빠. 아이들은 슬슬 장난기가 발동했다. 감자를 줍다 말고 감자를 던지며 노는 아이들. 자루를 농구 골대 삼아 던져 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흘리고 간 감자를 묵묵히 뒤쫓으며 주워 담는 황 신부. 하지만 그를 5년 동안 지켜본 촌장은 아이들의 일하는 것이 탐탁지 못한 것 같다. 만져면 안 돼요. 지금 좀 일이 좀 더디고 좀 감자 어진간한 건 먹을 수 있는 거 버리는 거 많잖아. 다 깨끗하게 주웠으면 좋겠어요. 뭐 얘들이 걱정스럽다 그런 정도였는데 의외로 또 열심히 하네요. 지금 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농사일에 아주 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성과를 기다린다는 건 너무한 거고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지만 의외로 나름대로의 그 정성을 보이고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근데 농사짓는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 저놈들 참 한심하다 얘기하겠지만 그건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으로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놀며 일하는 거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는 거니까. 황 신부는 역시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금 농기계를 고쳐 감자를 캐기 시작한다. 감자자루도 트랙터에 실어 나르고 감자밭이 활기가 넘쳐난다. 감자자루가 어느덧 수북히 쌓였다. 학생들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학생들 빨리 올라오세요.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던가. 지친 아이들에게 새참 시간이 찾아왔다. 가마솥 숯불에서는 갓 캐는 감자가 익어가고 솥 안에서는 라면을 데워줄 물이 끓고 시골의 맛이 느껴지는 모습들이다. 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됐어요. 한 줄로 쓰세요. 아이들은 정말 배고팠던 모양이다. 시끄럽기만 하던 아이들이 먹을 것 앞에서 너무나 조용히 맛있게 먹고 있다. 살살 녹아요. 아주 맛있어요. 야외에서 직접 구워 먹는 감자.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좀 뿌듯하고요. 막 힘들기도 했었고 막 하는 일도 많아가지고요.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랬는데요. 이거 막 맛있게도 먹고요. 북한 간다니까 많이 뿌듯해요. 어떤 아이들은 그 의미를 찾는 아이들도 있는데 못 찾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 좀 저희 중국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화도 나는데 뭐 아이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 한자리에 모인 들판. 황 신부와 아이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힘찬 함성으로 감자밭에서의 둘째 날을 마무리했다. 아이들과 숙소로 향하는 황 신부의 발걸음과
어깨가 한층 가벼워 보인다. 중국에서의 넷째 날 아침이 밝았다. 그런데 감자밭으로 가야 할 버스가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감자를 보내기 전에 아이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다. 피곤해 지쳐 잠을 자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 버스 안은 너무나 고요하다. 이때 무전기에서 정적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왼쪽에 보이는 마을이 북한이랍니다. 오바. 예, 알겠습니다. 요 강 건너에 바로 북한이야. 지척이야, 지척. 요거만 딱 넣으면. 요 강만 넣으면 북한 땅이야. 이게.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북한 땅이 옆에 있다니 아이들은 신기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도시가 북한의 회령이라는 도시입니다. 일제시대 때 북한 최고의 공업도시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회령은 엄청난 그 생산기지로서 북한 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공업도시였습니다. 중국 삼합에서 두만강 건너 내려다 보이는 함경북도 회령. 한때 북한 제1의 공업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생산활동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도시로 멈춘 지 오래이다. 회령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착잡하기만 하다. 너무 가까운데 왜 못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가슴이 막 찡해요. 저기가요 되게 죽은 도시 같아요. 어둡고 사람이 살지 않는 데 있죠. 죽은 도시.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가서 괜히 막 가슴 아프고 막 제가 직접 저희 가보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막 피부로 실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고 있자니 되게 괜스레 제가 착잡하고요. 마음 아파요, 되게. 황 신부가 농장 일을 뒤로 하고 이곳에 온 이유가 아이들이 북한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감자밭으로 돌아온 황 신부와 아이들. 그들이 오늘 할 일은 40kg이나 되는 감자자루를 트럭에 실어 북한으로 보내는 일이다. 한 60톤 정도 오늘은 보낼 거예요. 전체 이제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게 400톤인데 오늘 학생들하고 작업한 건 그동안 작업한 6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동포들이 작업한 건 나중에 보내기로 해서 60톤 보내는데 학생들이 체력이 저걸 40kg씩 되는 걸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이네. 트럭이 도착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60톤 분량의 감자를 트럭에 실어 올리기 시작했다. 황 신부의 걱정대로 아이들은 지쳐갔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황 신부의 마음은 무겁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싫던 것을 중단시키고 감자자루를 내리는 황 신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요만큼 가면은 그 동네 사람은 이만큼 굶주리는 거야. 아 참, 이렇게들 철들이 없을까? 동네별로 포대수로 몇 자루씩 그냥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인원수 배정해서 포대로 가는데 이러면 그 동네 몇 사람은 굶주리지. 아이 참나. 와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화 한 번 내지 않던 황 신부가 잘못 담겨진 감자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은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아이들의 작은 실수가 야속하고 섭섭하기만 한 것이다. 힘들었고요. 보람 많이 느끼고 있고요. 좀 아쉬워요. 열심히 못한 게. 좀만 더 했으면은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황신부의 표정도 다시 밝아졌다.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서운한 내색을 한 것이 미안했던지 황신부 아이들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짓는다. 뭐 오랫동안 고생하고 농사가 마무리돼서 동포들한테 보내줄 수 있다니까 좋죠.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자원봉사 노력까지 해주니까 좋고, 지금 소출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에 우리가 한 400톤 정도를 보내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1차분을 싣고 앞으로 또 계속 작업을 해서 실어 보내겠지만 처음에 예상한 거 뭐 절반도 안 돼가지고 금년 뭐 이쪽 농사가 그랬다는 건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수확할 적에는 기분이 좋아요. 소출이 많지 않지만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건 뭐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고, 어쨌든 흐뭇한 마음으로 보내는데 양이 적은 게 안타깝죠. 북한 주민의 안타까움을 위로할 감자가 트럭에 가득 실렸다. 황신부와 아이들이 함께한 정성어린 마음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 감자. 그리고 아이들은 정성껏 플랜카드를 트럭에 걸었다.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먹을거리가 된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네요. 감자를 실은 트럭이 북한으로 향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황신부와 아이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시울은 누구 할 것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감자를 실어보내고 감사 미사를 드렸다. 이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소란스럽지도 장난을 하지도 않았다. 황신부와 아이들은 자신들이 실어보낸 감자가 하루빨리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자밭에서의 일정은 이렇게 모두 끝이 났다. 오늘 아이들은 뜨거운 동포회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가슴속 깊이 새겨놓았을 것이다. 감자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연길시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중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야경을 가진 연길.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멈춘 곳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만든 류경 호텔이었다.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북한의 음식들이었다. 그동안 입맛에 맞지 않는 중국 음식을 먹고 일을 하느라 고생한 아이들이다. 각양각색의 음식들로 테이블은 채워지고 아이들은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이다. 음식을 맛있게 먹던 중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왔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북한의 종업원이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북한 동포의 공연도 보고 정말 아이들 신이 났다. 진짜 다른 점 하나 없고요. 그냥 같은 나라 사람 같아요. 저희 한국인 같아요. 같은 동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봇춤 같기도 한 꼭두각시춤도 귀여운 동작으로 선보이고 마치 식당은 디너쇼를 방불케 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가슴에 달은 배지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일 뿐.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 그리고 언어, 우리는 모두 한 민족 한 핏줄이었다. 식당 안에 있던 아이들과 황신부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일어났다. 박수를 치며 모두 하나가 되어갔다. 텔레비전에서 모든 걸 직접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텔레비에서 들었던 거 똑같고 그 춤추는 분도 너무 귀엽고 이쁘고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어쨌든 우리 한동풍 만나니까 다 반갑고 저곡이 빨리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의 클라이막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순간이었다. 모두 손을 잡고 동포회로 식당 안을 가득 채워나갔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자, 3학년 깃발, 양호고등학교 깃발 가지고 다니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날 아이들과 황신부는 용정시에 있는 일송정을 찾았다. 두고온 고향 생각도 하면서 고향 조국이랄까 민족이랄까 가족이랄까 이런 그 사념에 젖고 싶을 적에는 꼭 이 나무들을 찾았다. 이쪽의 나무를 찾았다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형 갔다 오세요. 민족투사의 어리 담긴 일송정에서 아이들은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과 100여 년 전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글쎄요, 말로만 듣던 그 일송정에 올라와 보니까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항일운동이라는 그런 정신이 서려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좀 새롭게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도 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생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나 책으로만 듣던 그 일송정을 직접 와서 보고서는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쪽에 보면요 해란강이 보였어요. 아, 예. 예, 해란강도 보니까 직접 노래에서만 듣던 해란강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좀 설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떠나와 외로운 싸움을 했던 이들의 깊은 서러움과 황신부의 외로운 대북 사업이 어찌 다를 수 있을까? 오늘도 황신부는 해란강을 바라보며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중국 일정의 마지막 날,
이른 새벽부터 버스는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백두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는 밝아오고 날씨는 너무나 맑았다. 얼마나 달려왔을까. 멀리 백두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두산 입구에 도착한 황신부와 아이들. 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에 왔는데 이쪽에 와서 들어갈 적에는 장백산이라는 글을 보면은요 기분이 묘해요. 어쨌든 뭐 잃어버린 땅이지만 뭐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이쪽의 왕래는 옆에 동네 가는 것처럼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고등학교 학생들 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천지를 올라가야 했기에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 백두산을 오르기 전 아이들을 소집하여 환자를 확인했다. 가파른 길이 많이 있기에 황신부는 행여나 아이들이 다칠까 싶어 걱정이 많다. 차에서 쉬라고 하고 괜찮은 애들만 올라가야지. 장백폭포는 20분만 가면 돼요. 천지를 향해 오르는 아이들. 백두산은 높이 2,744m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백색의 부석이 얹혀 있으므로 마치 흰머리와 같다 하여 백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은 한국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내렸다 하여 예로부터 성산으로 숭배하였다. 등산로를 따라 20여 분쯤 걷자 장백폭포가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장백폭포는 꼭대기에서 36m 아래까지는 곧게 쏟아져 내리며 200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폭포 옆에는 천지를 향하는 계단이 있다. 가파른 계단이 많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그래. 난 힘들어. 빨리 와. 어지러워. 힘들어? 예. 얼마나 힘들어? 진짜 많이 힘들어요. 황신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지를 향해 힘차게 오르고 있다. 백두산에 몇 번째 오세요? 네, 이게 97년도 여기 이쪽 활동 처음 시작할 적에 5월달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막 눈이 이렇게 쌓여서 장백폭포 앞에서 간단한 마음가짐 하고 내려갔는데 그땐 천지에 와서 하느님께 우리 민족 좀 봐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눈이 와서 못 왔고 이번에 두 번째 오네요. 뭐 한 6년 만에 오는 건데 이렇게 맑고 깨끗한 줄 몰랐어요. 아름답네요 정말. 우리 양어학교 착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늘이 조화를 부렸는가 봐요. 맑은 날씨가 황신부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준다. 천지로 향하는 곳곳에 소망을 담은 돌탑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 드디어 천지에 도착한 아이들과 황신부. 고생 끝에 도착한 천지인지라 아이들은 더욱 들떠 있었다. 천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물제비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마셔보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미리 준비해온 물통에 천지의 물을 담기도 하고 난생 처음 온 곳이 신기한 모양이다. 백두산에 처음 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른 소원 들은 거 있어요? 네. 무슨 소원 들었는데?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거랑요.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는 황신부의 마음은 어떨까? 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에 오니까 그냥 가슴이 막 벅차요. 아까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정말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일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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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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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반 학생들 모두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돼서요. 여기 야외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건너편에 북녘 땅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북한 농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북쪽을 통해서 이 백두산을 관광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빌고 그들이 말하는 소원의 대부분은 남과 북이 한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통일이었다. 아이들과의 6박 7일간의 여정이 끝나는 백두산 천지에서 황신부는 어떤 다짐을 하였을까? 그동안 뭐 제가 대북 사업 하면서 또 연변에 조선족 동포 돕기 하면서 이제 한 뭐 6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었죠. 후회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 외롭고 고독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도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손에 손을 맞잡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 적에는 말없이 눈물을 또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러나 오뚜기처럼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하기를 뭐 그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후회라는 단어도 고독이다 뭐 외롭다는 단어도 좀 사치스러운 것 같고 그저 뭐 앞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세상 누가 뭐래도 앞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바오로사도 말씀이 생각나네요. 바오로사도 그러셨거든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북한 동포 돕기 위한 이 일은 뭐 이미 6년을 지냈습니다만 앞으로도 통일이 되고 아니면 뭐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겠죠. 뭐 그때까지는 뭐 그 안에 내가 죽는다면 또 누군가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뭐 힘들 때마다 또 다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힘들 때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계속 할 거예요. 오뚜기 신부 황용현 바오로. 그는 천지에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 서러움을 뿔을 털어 던져버렸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다시금 팔을 걷어올리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많은 이들이 도와줄 것임을 확신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의 앞날은 아직도 진흙과도 같은 어둠이고 미로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황용현 신부 자신만큼은 천지에 비친 파란 하늘보다 더 맑고 푸른 희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백두산을 내려가는 동안 내년 통일감자 수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 천주교 신부로서 이런 일을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이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자연인 황용현의 이름으로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물며
교회의 사제가 이 일을 예서 말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소리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